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탄소진흥원 등 3대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익산시 금마면의 고도보존 육성 사업이 사업 시작 6년이 지나도록 진척률이 20%에 머물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오리 수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전이 잘못은 인정했지만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농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생기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로써 김 시장은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악회 모임에 나가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김생기 시장은 시장직에서 낙마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생기 시장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고 일과 시간 이후에 정치적인 소신 발언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법 잣대로 이렇게 그냥 공무원의 중립만 가지고 하게 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했지만 김 시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낙마한 지자체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정읍시는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김용만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탄소진흥원 등 전북에 생길 3대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의 정쟁 탓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개발이 시작된 새만금은 지금도 물반 뻘반인 상황. 정부는 공기업인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부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매립을 공공자금을 투자해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정기국회에서 공사 설립의 근거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신속한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법을 하루를 잡으면 이거는 하루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현장에서는 이게 1년, 2년이 늦춰지는 것인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 개발공사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결국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끝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전주에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세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부정적인 의견과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설립 예산까지 서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와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립 시기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대 특별 법안이 하루하루 밀리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내년도 국회가 다시 열리는 대로 이들 3개의 특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과 연기금, 탄소산업 등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문화재청이 익산 금마면을 고도보존 육성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됐지만 진척률은 20%에 그쳐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고도보존 육성지구로 지정된 익산 금마면 일대입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옥룡천 물길 살리기 사업과 백제거리 조성 등 백제문화 유적을 보존하는 20개 사업에 모두 3,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은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척률은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끝났어야 할 옛 물길 복원 사업은 교량과 경관 조명 등만 설치했을 뿐입니다. 관아터와 객사터 복원 사업은 토지 확보 문제로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토지주는 전데 그 한 땅 위에 건물이 3명, 4명 있잖아요. 이게 땅을 샀는데 건물들이 좀 옛날 그 조금 있는 것들이 막 정리가 소유권 정리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걸리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2012년 복원 사업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280억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 3,400억 원 가운데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확보한 예산도 8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미륵사지와 왕궁문화재 정비 예산이 포함돼 실제 금마면 고도 육성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에 그치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리 농가 세 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폐기가 고장난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인정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게 한국전력의 설명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 한 마리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농장 안을 걸어다닙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벽 쪽으로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오리도 있는가 하면 창고에는 폐사된 오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5일 개폐기가 고장나면서 오리 농가 3곳이 35분가량 정전됐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쌓여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은 압사,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리 병신 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폐사율이 나오는 거죠. 하루에 많게는 100마리에 가까운 오리들이 죽어나가면서 이곳 농가에서만 17일 동안 무려 1,500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새 농가를 합하면 피해는 모두 2,800마리, 금액으로는 2,300만 원에 이릅니다. 한국전력은 개폐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550세쯤은 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장이 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저희들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상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도의적 과실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예고 없는 정전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어렵다는 한전의 통보에 농민들은 앞이 막막할 뿐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준희 양의 새 외할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준희 양을 5시간 가까이 방치하고 준희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20일 동안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새 외할머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건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는 전주시 우화동에 있는 새 외할머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따끈따끈한 붕어빵. 이 붕어빵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꾸준히 수입의 10%가량을 기부해온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빵틀에 반죽을 붓고 맞춤한 앙꼬를 넣어 정성스레 붕어빵을 만들어냅니다. 추운 겨울, 따끈한 온기와 달콤한 향에 이끌린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류도 많고 여기 붕어빵도 맛있고 아저씨도 친절하셔서 정말 좋아요. 붕어빵 기부천사 김남수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올해로 6년째 김 씨는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붕어빵을 팔아 딸 셋의 아들 하나를 길러내고 수입의 10%가량은 기부해왔습니다.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건 작은 것도 나누며 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원래 저희 어머님이 나눠 먹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희 이제 못 살았는데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어머님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선행은 잔잔한 감동을 일으켜 재작년에는 국민추천포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루에 10,000원씩 모은 366만 원을 익산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붕어빵 7,320개를 팔아야만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이게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베푸는 사람은 더욱더 행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나눔과 기부를 더욱더 했으면은 따끈따끈한 붕어빵만큼 훈훈한 김 씨의 선행이 꺼져가는 나눔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전북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에 직원들을 보내 채용 담당 임원과 부서장의 컴퓨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전현직 경영진의 자녀가 채용된 정황을 포착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읍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류 농장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정읍시 이평면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장의 오리 2만 9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전체 가금류 농장에 대해 내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오리 농장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내일 나옵니다. 법원이 오늘 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변압기와 건축 허가 신청 당시 업체가 전주시에 제출한 도면에는 없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며 같은 달 말쯤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 전북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A 후보 측 선대본부장이던 최 의원은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 후보를 지지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북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스포츠센터 18곳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는지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들이 1일 찻집 모금액 477만 8,300원을, 전북지방경찰청 직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인 오늘 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에 비해 3, 4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성탄절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성탄절 전날인 모레 종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맑을 것으로 보여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은 낮겠습니다.